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집사TV의 보험과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실수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가입해둔 운전자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자 보험 중에서 형사책임에 대비한 담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벌금에 들어가는 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 중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는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지원하는 담보이고요. 벌금 담보와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는 말 그대로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운전자 보험 말고 우리가 운전할 때 필수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담보에 각각 대응하는 법률 비용 지원 특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니 나중에 차이점에 대해서만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의 각 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떠한 경우에 교통사고로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둘째,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셋째, 중과실 사고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든지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든지 관계없이 검사가 수사를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상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지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외의 과실로 피해자가 다치긴 했지만 중상해까지는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셨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형사 합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민사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형사 절차에 있어서 형사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운전자 보험의 각 담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인데요. 이 담보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금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이고요. 둘째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제외한 12대 중과실 사고, 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셋째는 일반 과실 사고지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서 기소가 된 경우, 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상해급수 1급에서 상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법은 보통 자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배법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1급에서 14급까지 나누어서 등급을 매겨놓고 있습니다. 1급에서 3급까지는 정말 심각하게 많이 다친 경우인데요. 보통 안구를 적출하거나 아니면 척추가 손상이 돼서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로 돌아와서요. 처리지원금 담보 중에서 음주와 무면허를 제외한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6주 진단을 받은 경우, 혹은 10주 진단을 받은 경우, 20주 진단을 받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보험금 지급에 차등을 두고 있고요. 6주 미만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쳤다면 6주 미만인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보험의 법률 비용 지원 특약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자배법의 상해 등급에 따라서 보험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 점이 차이점이니까 요 부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담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벌금 담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담보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으셨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벌금만큼을 보상하는 담보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내가 2천만 원을 가입 금액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만 보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담보는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 내가 실제로 선임한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다 형사재판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요, 검사가 판사에게 재판을 진행하지 말고 간단하게 서류로만 이렇게 벌금형을 처하는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기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약식기소가 이루어져서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식명령이 발부되면요, 정식 재판을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이 담보에 의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운전자 보험 중에서 형사 책임과 관련된 담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모든 담보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